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인수분해하고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고등과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인수분해를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기본적인 2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뜻과 해. 자, 2차 방정식.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최고차의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최고차가 1차인 자, 2차 방정식의 뜻과 해. 자,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최고차가 1차인 경우를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물론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2차 방정식은 최고차가 2차인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AX제곱에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최고차항의 개수, 2차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 얘기는 여기 B에 해당하는 개수나 C에 해당하는 개수는 0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 예시에 보면 뭐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든가 그죠? 또는 뭐 상수가 빠져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해 또는 근. 1차 방정식에서도 아마 들어봤듯이 대입을 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그죠?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을 푼다.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말이 나오면 2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한 거 같고 확인만 하면 될 거예요. 2차 방정식인 거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쪽은 우리가 전부 다 좌변으로 전개를 했을 때 2차항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근데 얘는 넘어가면 1차니까 2차 방정식이 안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좌변으로 다 넘겨봐야 돼요. 3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하면 최고차가 2차가 맞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맞아요. 자, 3번에 2차식은 맞는데 등호는 0이 붙어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죠. 자, 2차식이 있기만 하면 2차 방정식이 맞아요. 자, 여기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2x 제곱에 마이너스 10인데 좌변으로 넘어가면 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0. 자, 이렇게 되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맞는 거죠. 자, 만약에 분모에 이렇게 미지수 x제곱이 있는 경우는 2차 방정식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대입을 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것이 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했더니 0이 되더라 라고 한다면 x는 마이너스 2가 해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봅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 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대입을 하면 0이 나오니까 1도 등호가 성립하는 값이기 때문에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나 또는 x는 1 얘네들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볼게요. 3번에 2차 방정식의 해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대입해서 만족을 하면 해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를 대입했더니 자 0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차 방정식이 해가 되는 거죠. 자, 3분의 1도 마찬가지 여기 3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직접 대입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5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2차 방정식의 해를 풀어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여기 이제 이 좌변에다가 x의 1부터 5까지를 대입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1을 대입하면 아마 0이 될 거고 2나 3이나 대입하면 0이 안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3을 대입했을 때 4를 대입했을 때 뭐가 될 수 있어요? 0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과 4를 2차 방정식의 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여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냥 계산을 해서 방정식을 찾는 과정을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럼 바로 핵심 유형 익히기. 자, 2차 방정식인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쌤이 최종적으로 좌변으로 다 넘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넘기면 사라지니까 2차 방정식 아닐 거고 여기 x-1의 제곱도 자, 전개를 해주면 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자, 좌변으로 넘어갈 때 2차가 사라지겠죠. 그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안 사라지겠네요. 자, 좌변을 우리가 전개하면 x제곱에 자, 마이너스 1과 2를 더해주면 1이니까 x 써주고 곱하면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우변은 4x가 되는데 자, 4x가 넘어가도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2차 방정식이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선생님이 조금만 화면을 좀 키울게요. 예. 자, 그러면 여기 2번 문제 확인하시고 3번 문제 확인하시고 4번 문제 확인하시고 자, 2번의 정답은 4, 3번에 5, 4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5번 유형. 해가 아닌 것을 찾으래요. 해가 아닌 거. 자, 첫 번째. 자, 2가 해인지 확인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얘는 0이 아니니까 해가 아니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얘는 해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도 확인해 볼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8, 플러스 4. 얘는 0. 얘도 해가 될 수가 있네요. 4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5 저희는 0 얘도 해가 될 수 있네요. 5번 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저희는 0이 아니죠? 얘는 해가 될 수 없네요. 자, 그래서 1번과 5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문제 확인하시고요. 7번 문제 8번 문제 자, 6번은 정답이 3번 7번은 5번 8번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9번에 자, 방정식에 한 근이 주어졌을 때라고 했는데 우리가 근이라는 것은 대입하면 만족하는 것을 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근 또는 해 이런 말이 나오면 대입하면 등식을 만족한다. 자, x는 1이 자, 우리가 근이 되니까 1을 대입합니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자, m은 자, 넘어가면 몇이 될까요? 아, 4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뭐 쉬운 부분이네요. 자, 10번 확인하고
11번 확인하고, 12번 확인하고. 자, 10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3, 11번은 5, 12번은 마이너스 32가 답입니다. 다음 유형으로 갈게요. 자, 13번. 자, 하나의 근이 A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근이 A라고 한다면 A를 대입하면 만족한다 라는 얘기니까 A를 대입을 해봅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 놓고 구하고자 하는 값을 보면 2A 제곱 마이너스 4A니까 여기 2A 제곱 마이너스 4A,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을 넘겨줘서 3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14번 풀어보시고, 15번, 16번. 자, 14번은 정답이 10, 15번은 3, 16번은 4번입니다. 15번은 자, 유형을 뭐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뭐 참고만 하라고 써줄게요. 한 근이 알파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7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해놓고 양변을 알파로 나누어줘요.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 얘는 알파, 얘는 마이너스 루트 7. 자, 이쪽은 알파분의 1, 얘는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루트 7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변형 공식을 써줘야 돼요. 자, 앞쪽에서 한번 곱셈공식 변형할 때 해주는데, 자, 이거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해줬죠? 그래서 7이 들어가면 7 빼기 4 하면 3인데 제곱을 했을 때 3이 나온다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예,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인수분해에 해당하는 이제 새로운 이론이네요. 뭐냐면 우리가 그 방정식에 대해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았고, 이제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는 뭐냐면 일일이 값들을 대입하면서 문제를 찾았어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찾으면 값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 조금 더 2차 방정식의 해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A랑 B랑 곱했을 때 0이다라는 이런 표현, 그죠? 이 표현을 뭐라고 해주냐면 A 곱하기 B가 0이다 라고 할 때 A는 0이고 또는 B는 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에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2차식 좌변 이런 게 있으면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죠? 인수분해를 해줘서 자, 이쪽이 곱하기 꼴로 돼 있으니까 앞쪽에 있는 가로 px-q가 0이던가 뒤쪽에 있는 가로 rx-s가 0이던가, 그러면 각각이 0이 되려면 x가 p분의 q 또는 r분의 s가 되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 말고 그냥 바로 가볼게요. 자, A, B가 0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라는 말은 세 가지가 함축이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A가 0이고, 그죠? A가 0이고 B가 0이어도 되고 자,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어도 되고, 자, A는 0이 아니지만, 그죠?
b가 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하는 경우를 골라라 라고 했다면은 하나라도 0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하나라도 0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확인해 봅시다. 자, 2번은 지금 보니까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a 곱하기 b는 0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a, 얘를 b라고 생각을 해주면 뭐라 그래요? 3x 플러스 1이 0이거나 자, 또는 3x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고 써주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얘가 해가 될 수 있고 또는 x는 3분의 1도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좌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인수분해를 배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x의 개수가 어떤 합을 의미하고 그죠? 뒤에 상수 얘가 곱을 의미하는 경우 그죠?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나오고 더해서 3이 나온다 라고 하면 6, 3, 18 그죠? 6 곱하기 마이너스 3을 의미하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6 그 다음 x 마이너스 3 얘는 0이다. 그러면 앞에 x 플러스 6이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3이 0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6 또는 뒤에가 0 되는 것은 x가 3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여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7번을 예를 든다면 x가 넘어가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그죠? 자, 여기 마이너스 5라는 것은 마이너스 5 곱하기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얘네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인수분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앞에 부분이 0이 되는 경우는 x가 5거나 자, 또는 뒷부분이 0이 되는 것은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예,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라서 그냥 뒤에 유형에 대해서 바로 그때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중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중근은 말 그대로 두 개의 해가 같을 때 중복된 근을 중근이라고 해요. 그죠? 2차 방정식의 해, 두 해에 대해서 자, 중복되어 서로 같을 때 그죠? 이 해를 중근이라고 한다. 우리가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x-1 곱하기 x-1은 0이다. 자,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답을 쓸 때 x는 1 또는 x는 1 자, 이렇게 중복해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한 번에 x는 1 써주고 가로 열고 중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듯이 어떤 거냐면 중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되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2차 방정식의 해는 중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2차 방정식에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는데 그죠? 완전 제곱식은 0 이런 꼴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수분해할 때 2차의 개수가 1인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완전 제곱이 만들어지려면 1차 개수의 반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죠? 1차 개수 A라는 녀석을 반,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했을 때 뒤에 상수 B하고 같아지면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반의 제곱 이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줍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전부 다 지금 보면 중근이기 때문에 그냥 답을 처리할 때 그죠? 만약에 뭐 3번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자, 중근이니까 가로 열고 중근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8번도 마찬가지겠죠? 4x가 넘어가면 4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써줄 수 있고, 자, 인수분해하면 2x-1의 제곱은 0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x는 자, 2분의 1 써주고 가로 열고 중근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6번. 자, 요거 반의 제곱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자, 8이 있으니까, 그죠? x의 개수 8을 2로 나누고 반의 제곱. 그러면 16. 그래서 a라는 녀석이 16이 돼야지 완전 제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인수분해 때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7번. 자, 2차 방정식의 중분. 그죠? 앞에 개수가 1인 경우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개수가 1이 아닌데도 사용은 안 됩니다. 자, 반의 제곱, 반. 그죠? 1차의 개수 4를 2로 나누고 제곱 4라고 쓰면 되겠죠? 14번도 마찬가지고, 14번 해볼까요? 그죠? 여기 12니까 12를 반 하면 6의 제곱, 36이 되겠죠? 참고로 K가 36이면 얘는 뭐의 제곱이 돼요? X 플러스 6의 제곱은 0이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6이 중근이 나오겠죠? 자, 중근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 반의 제곱, 그죠? 반의 제곱 나오죠? 맞네요. 반의 제곱 하면 4분의 49인데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중근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유형 몇 개만 바로 풀어봅시다. 자, 핵심 유형.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A, 차를 B라고 했는데 일단 2차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여기 앞에 개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완전 제곱도 아니고 자, 이런 경우는 쌤이 대각선 공식을 사용하려고 했죠? 자, 8x 제곱이니까 얘를 4x랑 곱하기 2x라고 한번 해볼게요. 3을 적당히 변형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3을 자, 위에를 마이너스 3으로 놓고 아래를 마이너스 1로 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x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x가 나오면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0x 가운데가 나오죠. 예, 그럼 옆으로 4x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1 자, 얘는 0이다 라고 써주면 자, x는 앞에 0 4분의 3 또는 뒤에 0 x는 2분의 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두 근의 합을 의미하네요. a는 4분의 3과 2분의 1을 더해야 되는데 자, 2분의 1이라는 녀석이 4분의 2죠. 그래서 4분의 3과 4분의 2를 더하면 4분의 5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b는 자, 서로 빼주는 거니까 자, 얘가 4분의 2였으니까 4분의 3에서 4분의 2 빼주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차이라는 것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a-b 해주면 4분의 5에서 4분의 1 빼는 거니까 자, 1이 나오겠죠. 그 다음 2번 문제 확인하고 자, 3번 문제 확인하고 3번이 아니에요. 3번 문제 확인하고 4번 문제 확인하고 자, 2번의 정답은 5번 3번에 4번 4번에 2번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주어졌을 때 다른 한 근 구하기. 자, 한 근이 2라고 나와 있다면 무조건 대입할 수 있죠. 그죠? 2를 대입한다. 그러면 4 더하기 6 마이너스 10 더하기 b는 0이 나와야겠네요. 그죠? 자, 그러려면 b는 그냥 0이 나와야겠네요. 그죠? 이게 10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 원래 방정식은 x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다. 그러면 이거 합곱해 가는 거네요. 2, 5, 10. 그러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5
자, 또는 x는 2다. 근데 우리가 2 말고 다른 한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5죠? 정답은 마이너스 5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6번 풀어보시고 6번 7번 8번 자, 6번은 정답이 2, 7번은 0, 8번은 마이너스 3분의 32입니다. 그러면 다음 유형 갈게요. 자, 2차 방정식에 근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두 근 중 작은 근이 다음의 근이다. 그러면 자,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얘는 합곱이네요. 그죠? 2, 3, 6 하면 되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0이다 라고 써줄 수 있고 자 x는 2 자, 또는 x는 3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조금 여러분들이 귀찮아도 여기 콤마라고 찍지 말고 항상 또는을 써줘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문제 풀다가 서술형이나 이런 쪽에서 여기를 콤마라고 찍으면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는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근 중 작은 근 했으니까 작은 근은 2가 되겠죠? 2가 여기 나와 있는 방정식의 근이다. 그죠? 근은 대입하면 만족을 하니까 x에 2를 대입해 봅니다. 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 2, 8.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5a 플러스 4는 0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부분 3a가 될 것이고 자, 8과 4니까 12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자, a의 값은 마이너스 4인데 문제에서는 a의 제곱을 구하는 거네요. 그죠? a의 제곱 16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확인하시고 11번 문제 확인하고 12번 문제 확인하고 자, 10번은 정답이 4번, 11번에 3번, 12번은 1번입니다. 그 다음, 자, 2차 방정식의 중근. 자, 우리가 중근은 완전제곱식이 중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인 걸 찾아야 돼요. 완전제곱식, 맞죠? 자,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다. 완전제곱식이 맞죠? 얘는 조금 애매하면 양변에 2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에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0이다 라고 써주면 얘도 완전제곱식이 맞네요. 그죠? x 플러스 4의 제곱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얘는 안 되네요. 그죠? 왜냐면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얘는 0이다 라고 하면 근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 자, 확인하시고 15번 문제 확인하시고 16번 문제 확인하시고 자, 14번은 정답이 3번, 15번, 2번, 16번은 4번입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자, 계속 연속적인 거네요. 자,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기본이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넘겨줍니다. 좌변으로. x제곱에 자, 2x 넘어가면 4x가 되죠?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6 넘어가면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이건 중근인데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우리 그냥 반의 제곱합시다. 그죠? 4를 2로 나누고 제곱을 하면 몇 나오죠? 얘가 4가 나오는데 그게 뒤에 있는 상수항 전체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6과 같더라. 그럼 a는 넘겨서 2가 정답이 되겠죠? 네, 반의 제곱. 그 다음에 16번 문제 확인하시고
17번, 19번 확인하시고 20번 확인하시고 자, 18번은 정답이 4번, 19번에 14, 20번은 0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이라고 했는데요. 자, 방정식의 두 개의 방정식의 공통으로 있는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수분해만 잘하면 되겠죠. 그죠? 얘는 합법이니까 x 3과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써주면 되고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써주면 될 거고요. 자, 얘는 앞에가 완전 제곱이 아닌 개수가 붙어 있으니까 대각선식이겠네요. 그죠? 3 곱하기 1 써주고 마이너스 6을 2, 3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3x 하고 x. 자, 이렇게 곱하면 2x가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x가 되니까 자, 두 개를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7x 나오죠? 자, 인수분해 해주면 자, 3x 플러스 2, 그 다음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만족하는 해는 마이너스 3분의 2와 자, 또는 x는 3이라고 써주는데 공통분을 찾는 거니까 그죠? 동시에 있는 해죠?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은 22번 자, 확인하시고 23번 확인하시고 자, 24번 확인하시고 자, 22번은 정답은 마이너스 3 23번은 4 24번은 마이너스 4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2차 방정식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을 해가지고 첫 단추를 다시 잘 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뭐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법이라든가 또는 뭐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법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